8-3번이요. 자, 8-3번 보시면 자,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대요. 정역 1부터 20까지니까 1부터 20까지 집어넣은 값들 다 더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20개 더하면 확률이 1이래요. 자, 확률이 1이래요. 그래서 다 더해보시면 20a가 1이라서 a가 20분의 1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20분의 1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평균이 11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b를 구해야 되는데 확률 변수는 1부터 20까지 가능하고 확률 변수는 1부터 20까지 이렇게 가능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은 20분의 1 빼기 b던가 20분의 1 더하기 b던가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요. 그러면 20분의 1은 결국 1부터 20까지 전부 다 곱해질 거 아니니 1부터 20까지의 합이 2분의 20, 21인 거 기억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B 플러스 2B 마3B 플러스 4B 점점점 마이너스 19B 플러스 20B겠죠. 두 개씩, 꿀만은 두 개씩 보시는 게 좋아요. 수열에서 B가 10개 있네요. 이게 얼마다? 11이다. 이렇게 해서 B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수열 문제죠. 수열 문제. 틀린 사람 그래서 한번 수야 이해되냐? 자, 그 다음에 김철이는 6시 15분까지 오라니까 동생이 그래가지고 뽕을 풀어버리려고 그러네. 자고 있어요. 자? 설마 하진아 나이 3번 맞았어? 네. 계속 데리고 와. 자, 그다음에 3번 보시면 A 플러스 B는 일단 4분의 3이고요.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B값을 P라고 했고요. 최소가 되도록 하는 B값을 Q라고 했어요. 분산 구하래요. 분산은 제평, 평제.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X제곱의 자,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B 대신에 4분의 3-A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럼 제곱의 평균 먼저 구해주시면 숑숑숑 1 플러스 4분의 27 빼기 9A 이게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뺍시다. 평균은 2분의 1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3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에 관한 몇 차 함수 구다에서 한번 틀리신 분? A에 관한 몇 차 함수 주나? 이거 A에 관한 무슨 함수야? 2차. 2차 함수지. 2차 함수의 최대최소 구하라는 거야. 정의역 어떻게 돼? A 값의 범위 확률이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4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지. 이 범위에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제일 큰 값과 작은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 네. 이해돼? 문제 이거 이해돼? 자, 그 다음에 12-3번 이거 좀 봐줘. 12-3번 맞아? 자, 12-3번 보시면 연소확률 변수는 질문 하나도 없어요. 쉬웠어요? 그만 정규분포가 더 중요한데. 자, 12-3번 보시면 틀린 사람 야, 슈야 X가 될 수 있는 건
10 제일 클 때 18이고 제일 작을 때 10이고 12, 14, 16, 18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그걸로 재평평제 하시면 돼요.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그럼 평균 제곱할 때 12의 제곱, 14의 제곱 이렇게 해야 돼요. 평균을 먼저 구해요. 네. 12 곱하기 4분의 1, 14 곱하기 4분의 1, 16 곱하기 4분의 1, 18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평균을 먼저 구해요. 네.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은 12를 제곱하고 14를 제곱하고 16을 제곱하고 18을 제곱한 다음에 확률을 또 곱해서 더해요. 그게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요. 너 지금 숫자 크다고 그냥 접었지? 다 했구만. 이게 계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어렵나 봐. 계산해 아가. 네. 통계 쪽은 계산이 핵심이에요. 계산이. 아이디어가 어려운 것보다는 식이 복잡하고 더럽고 숫자가 더러워서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13번, 13-3번. 틀린 사람. 13-3. 아이야. 그 표색 A표 그리면 변수가 1인 게 5분의 1이고 2인 게 5분의 3이고 3인 게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B도 표 그리면 1인 게 4분의 1, 2인 게 4분의 2, 3인 게 4분의 1이고 아니 계산. 표준 분산 크게 구하면 되죠. 이해돼요? 그런데 안 해도 알겠다. 야, 평균이 다 2인 거 보이냐? 야, 13-3번 계산 안 하고 푼 사람? 13-3번 계산 안 하고 그냥 바로 푼 사람? 보면 좋겠는데?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게 많다는 거죠. 평균은 다 2인 거 보여요? 전부 다 평균이 2인 거? 그러면 표준 편차가 누가 제일 작냐면 A가 제일 작고 누가 제일 크냐면 C가 제일 크구만. 2인 게 제일 적은 거, 2인 게 제일 많은 거. 이해돼? 노가다 안 해도 되겠는데? 표준 편차의 뜻을 이해하시면 2등급이 제일 많으면 평균의 편차가 작잖아? 편차가 0이니까 그렇게 그래서 1, 3등급 많으면 표준 편차가 크고 2등급이 많으면 표준 편차가 작고 자 14 다시 1번 에헤이 14-1번 틀리신 분 이거는 처음 보나? 요거 이 새끼의 평균은 전부 다 2차식으로 나와도 똑같아요. 요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평균은 2차식으로 나와도 똑같아요. 어차피 얘한테 pi 곱해서 싹 더할 거잖아. 그럼 3 꺼내고 x제곱 pi 되고 마이너스 5 꺼내고 xpi 되니까 그래서 이 ax 플러스 b 말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나와도 aex 제곱 bex 더하기 c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16-3번 16-3번 보시면 야, 저기 창영쌤반 AP 저거 이번 시험 80점 넘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수요일에 본 거 80점 넘었어 괜찮아? 민준아 80점 넘었어? 혜연이는? 우진이는? 78? 그래 헐 빨리 학점 끝내고 시간마다 공수1 중간고사, 공수1 기말고사, 공수2 중간고사, 공수2 기말고사 계속 가야겠다. 괜찮아. 네. 자 갑시다. 12x 빼기 3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12x 빼기 3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변수랑 확률이랑 곱해서 더해 주셔야 되죠.
근데 등비급수 아니냐 이거? 야 16배에서 한번 푼 사람. 이거 미적분 2인데 왜 여기 있죠? 2 곱하기 3 곱하기 2제곱 네 이거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2의 4제곱 분의 A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3분의 A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A 더하기 3 곱하기 2 제곱분의 A 이렇게 가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등비급수라고 부릅니다. 등비급수. 최주영! 16단에서 한번 미적분 2거든? 미투 했다 했나? 태연이가 미투 좀 했다 했나? 태연아 등비급수 기억나? 어떻게 구해? 좀만 더 힌트를. 1 빼기 R분의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무수히 많은 수를 더한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적분 2 내용이라서 안 푸셔도 돼요. 이런 걸 등비급수라고 부른다. 그 미적분 2에서 급수라는 걸 배우는데 급수가 뭐냐면 이게 무한대로 무수히 많은 숫자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따지는 걸 급수라고 불러요. 급수. 그래서 급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소가 나가다가 이거는 나 SN의 극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의 극한. 이렇게. 그래서 합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추론하는 걸 급수라고 하거든. 급수. 그 중에 이제 등비수열의 급수라서 등비급수라고 하는데 미적분 2에서 하시면 돼요. 16달에서 한번 너네가 못 푸는 문제가 왔습니다. 자, 17달에서 한번 이거는 괜찮아 볼 수 있겠는데? 한번 대응하는 건데 한 번에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총 꺼낸 게 두 개가 나오는 건지. 흰공 한 개씩 꺼낸댔잖아 아까. 한 번씩 한 개씩 꺼낸다 했잖아. 그러면 몇 번 만에 두 개가 나올 수 있고 꺼낸 거면 다시 집어넣지 않는데요. 자, 몇 번 만에 흰공이 두 개 나올 수 있어요? 두 번 만에. 그다음에 세 번, 네 번, 5번까지 가능하겠. 네 번까지 가능하겠네요. 흰공 두 개만 나오면 되니까 이해돼? 그래서 두 번 만에 나올 확률은 얼마야? 야, 하나씩 뽑는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5분의 3, 4분의 2 둘을 한꺼번에 뽑는다고 생각하면 더 쉽다. 5씩 3분의 3씩 이렇게 어차피 똑같거든요. 순열분의 순열이랑 조합분의 조합은 똑같아서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뽑는다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해요. 대신 요 새끼는 5개 중에 2개 뽑는 거예요. 자, 얘는 마지막에 흰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2개 뽑을 때는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를 뽑아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뽑을 때는 3개 중에 2개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10분의 3이고요. 얘는 30분의 8이고요. 그럼 30분의 9니까 30분의 13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더해주시면 평균이 나와요. 30분의 13 맞나요, 근데? 우와, 5개 중에서 3개를 꺼냈는데 흰 공은 하나, 검은 공은 2개 꺼내야 되니까 3개가 되고 2개 중에 하나를 뽑는데 30분의 13이 아닌데요? 30분 잠시만요. 뭐가 되겠지? 2개 중에 하나를 뽑고 2개 중에 하나 이게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이네요. 미안. 흰공 하나? 검정 하나. 내가 2개를 뽑았어? 흰공 하나? 검정 하나. 3분의 2 맞는데? 3개 중에 하나구나 여기가. 그래서 이게 10분의 4네요. 10분의 4. 확률이 어색해서 그 다음에 이게 10분의 3이고요. 여기 요게 표가 이렇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23-3번
딴 거는 너네가 딱 뭐 별로 그렇게 안 어려워할 것 같은데 이항분포랑 큰 수의 법칙 쪽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23-3번 보시면 26번 대표용도 지원하라고? 네. 자, 갈게요. 어느 공장의 제품은 불량률이 4분의 1이에요. 불량품일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불량률. 5개 중에 그리고 상자는 지금 제품은 4분의 1의 확률로 불량이고 상자는 5분의 1의 확률로 불량이래요. 요 정도로 불량 나면 사업을 접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남지 않겠는데? 한 상자에 제품을 2개씩 넣어서 400개의 상자를 만들 거래요. 그랬을 때 합격품인 개수를 X라고 하죠. 그럼 상자마다 합격될 확률이 일정하고요. 그런 걸 400개 뽑는데 합격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잡았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상자 하나 만들었을 때 뭐일 확률만 구해주시면 됩니까? 합격품일 확률만 구해주시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과 상자 모두 합격품이려면 제품은 4분의 3, 상자는 5분의 4. 따라서 합격될 확률은 5분의 3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둘이 곱하면 240 되고요. 거기에 5분의 1을 곱하면 20, 5, 8, 40, 96이 되네요. 5, 4, 20, 5, 8, 40. 5, 4, 20, 5, 8, 40. 뭐 틀렸어요? 400개 상자. 아, 2개 넣는다고 했구나. 소리. 한 상자에 제품을 2개씩 넣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품이 2개네요. 2개. 2개 다 모두 합격품이어야 하고 상자도 합격품이어야 되고 이렇게 되네요. 20분의 9. 그래서 20분의 9랑 20분의 11을 곱해주시면 99가 되겠네요. 400 곱하기 20분의 9 곱하기 20분의 11. 그래서 답은 99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24-1번. 24-1번. 시그마를 못 풀어가지고 못 풀겠는데, 저네. 자, 24-1번 보시면 30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위에 표를 이용해가지고 자, 시그마 횟수 곱하기 그 새끼에 해당하는 확률 0부터 30까지 얘네를 다 더하면 이걸 뭐라고 쓸 수 있게요? 틀린 사람 24-1번. 맞은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맞은 사람 이거 24-1번. 민규야. 시그마 처음부터 끝까지 변수와 확률을 싹 곱해서 더했다는 뜻입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1. 아닌데요. 변수랑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이랑 다 곱해서 더했답니다. 평균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평균이에요, 친구들. 그래서 쌤이 시그마 PI가 평균 뜻하는 거다. 시그마 PI가 가운데 새끼에 관한 평균 뜻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자, 빵번 나올 확률, 한 번 나올 확률이랑 한 번이랑 두 번 나올 확률이랑 두 번 나올 확률이랑 두 번이랑 이걸 싹 곱해서 더한 게 평균이라고. 따라서 평균은 그리고 X가 따르는 확률 분포가 B 30,6분의 1인 건 보여요? 이제 확률 질량 함수만 보더라도 확률 이항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추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확률 질량 함수만 보더라도 무엇을 찾아야 된다? 야, 너 블루 없냐? 철인아, 블루 없어? 그러니까 꿈에 나오지.
야, 이제 너네 그냥 요것만 보더라도 요거만 이렇게 보더라도 x가 따르는 확률 분포가 이항분포 30,6분의 1이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요 연습이 블루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되는 애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쌤이 어렵다고 얘기한 건데. 이거 보자마자 x가 따르는 확률 분포가 이항분포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므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평균은 5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0부터 30까지가 아니라 3부터 30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0일 때랑 1일 때랑 2일 때까지 이렇게 곱해서 더해 주셔야 여기에 3부터 30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0일 때랑 1일 때랑 2일 때를 더해 주셔야 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P1이 얼마인지 P2가 얼마인지 문제를 줬죠. 그거 이쪽으로 넘겨서 빼주시기만 하면 3부터 30까지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부터 30까지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3번. 그래도 생각보다 잘했네. 고정 많이 했는데 못 풀었다고요. 근데 이제 알아? 3x 플러스 2의 평균 구하라는 거고 x는 이항분포 16,4분의 1. 제가 24-3번 틀린 사람? 시우야, 3x 플러스 2의 평균 구하라는 식이야. 네. 이해돼? 네. x가 따르는 확률 분포는 b 16,4분의 1이야.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이게 잘하는 애들이랑 못하는 애들이랑. 이해돼? 네. 확률 질량 함수가 16cx 4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4분의 3의 16-x제곱인 걸 보면서 x가 따르는 확률 분포가 이항분포 16,4분의 1인구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확률 보면 가운데 새끼의 평균이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 오케이? 그래서 평균이 4니까 답은 14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끝낼 수 있어야 돼요. 프린터기가 고장나가지고 갑자기 20 이거 문제 생기는 내가 그냥 써드릴게요. 수련이 아파고 선생님 그래 숙제는 좀 했고 25-3번 숙제들도 나왔고 긴 공 2개, 빨간 공 3개, 노란 공이 하나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한 후 다시 넣는 걸 n에 반복한다. 독립시행을 n에 반복하고 있네요. 긴 공 나누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x는 n, 흰 공 나올 확률 3분의 1. 자, 요거 요렇게 식수할 수 있나요, 없나요? 2x가 16일 때 3x. x가 16일 때 3x제곱. 얘는 48. 뭐라고 하는가? 25-3번 틀리신 분 3x제곱. 선우가 이거 이해돼? 네. 보건 추출은 독립시행이에요. 그걸 n번 반복했을 때 흰공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죠. 그럼 한 번 했을 때 흰공 나오는 확률이 3분의 1이죠. 이해돼? 그러면 이제 평균이 16이라면 얘가 48이죠. 네. 그러면 이제 제곱의 평균은 어디서 나오는 거였죠, 원래? 평균. 제평평제 분산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산은 3분의 2까지 곱해서 3분의 32가 분산인데 그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과 같으므로 이렇게 2x제곱을 구해주시면 문제가 끝나겠죠. 할 수 있겠어.
이해돼요 안 돼요 아저씨? 아저씨 이해돼요 안 돼요? 아 이해됐어요? 그러게 요새 선욱이 되게 예쁘고 착한데 왜 그랬을까? 평소에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원래부터 가위는 소연이의 마음은 이해하게 됐어. 네? 아 김서연이 그랬잖아. 내가 꿈속에 나와가지고 학교에 쫓아오다니 내가 숙제 안 하려고 막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갔는데 내가 딱 나오더니 왜 숙제 안 하려고 그러면서 꿈속에서 쫓아왔대. 그래서 아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왜 체린이랑 선우랑 건이는 내 꿈에 나와가지고 저희는 잘하잖아요. 임했어. 정말 좋지. 야 요새 선우기는 진짜 좀 괜찮긴 한데 아 그냥 많이 했죠. 시끄러워서 그런가 봐. 조용히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너네가 막 되게 막 개겼다니까 바닥에 체린아 좀만 조용히 좀 해줘 그랬더니 뭐예요? 막 짜증을 내는데 너 당황스러웠어. 너 미쳤어? 그랬더니 막 셋이서 합심해서 나를 막 계속 막 그거 아니야? 이제는 찌르는 거 그런 게 시끄러워. 아니에요. 그런 애 아닌데 내가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에 AP 끝나고 그날 밤에 수요일 AP 끝나고 그날 무슨 무의식을 반영하는데? 근데 의식은 의식이 없는데. 그건 인물질이죠. 아, 감정. 감독적으로. 우리 직접 그날 건이가 60점 못 넘었는데 도망간 거랑 채린이가 조용히 좀 하니까 서연이가 그래서 계속 떠들었던 거랑 59.9였는데 반올림에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59.9인데 도망갔잖아. 나도 올림에서 같이 뭐. 근데 선욱이는 나갔단 말이야. 근데 건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건이랑 선욱이는 한 몸이랑 같이 나갔나 봐. 너 튀었어? 아니 선욱이 남았는데 너만 튀었는데 어차피 널 떠올리면 얘가 따라오잖아. 그게 항상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꿈속에서도 따라 나온다 봐. 근데 채린이가 제일 심했어. 말로서 채린이한테 상처받았어. 아, 그래? 자 볼게요. 지훈아 1000번에서 6000번 나온다고 얘기하는 건 뾰족한 부분이 나올 확률이 5분의 3이라는 걸 통계적으로 얘기해 준 거야. 이해돼? 그럼 5번에서 4번 이상 나오려면 5시사 5분의 3 4번 나오는 거랑 5분의 4 몇 번 나오는 거? 5번 나오는 거 해달라는 거야. 끝? 어려울까? 네? 이게 다야. 근데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n분의 x 마이너스 p 왜 누가 그렇게 풀어야 돼? 여기 답지 뭐야 밑에 풀이에? 네. 아니야. 그거는 저거야죠. 아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많이 했잖아. 이게 충분히 많이 했잖아. 1000번이나 했다는 건 충분히 많이 했지. 네. 그러면 1000분의 60이 n분의 x야. 1000번 했는데 600번 나왔으니까 그게 n분의 x인데 많이 했으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하자? 수학적 확률인 p라고 생각하자. p 5분의 3으로 취급하자. p를. 그래서 n분의 x 지금 n분의 x를 줘서 문제에서 1000분의 60이 600이 n분의 x고 많이 했으니까 그걸 수학적 확률 p 5분의 3이라고 그냥 바로 잡아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p를 확률이 5분의 3이에요 라고 주지 않고 1000번 했는데 600번 나왔어요 라고 준 거라고. 그럼 0 아니에요? 0? 뭐가 0이야? n분의 x 마이너스 p는 0인데. n분의 x 마이너스 p가 0인 거라서 n분의 x랑 p가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아. 그래서 p가 5분의 3이라고. h는 0이에요. 아유 뭐야. 그거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몰라도 상관없다니까. 그래요? 얘도 꼭 나오네. 그걸로 푸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거죠. 백지일치 들은 거 아닌데요? 그건 큰 수의 법칙. 저도 이제 꿈에 나오죠. 저도 이제 꿈에 나오죠. 6번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로 확률 분석표를 해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m과 시그마라고 했을 때 p 들어가지 마. 절대값 x 빼기 m
이게 시그마보다 작을 듣지 말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6번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의 확률 분포래. 이거 지금 확률 분포래. 평균 표준 편차 구해가지고 이거의 확률 구해. 자, 주사위 6번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라고 하면 이렇게가 세워지는 게 이제 어려운 거라고. 통계 전체에서 이게 제일 어려워. 그냥 말로 독립시행을 주사위를 6번 던졌는데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자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렇게 툭 튀어 나와 주셔야 된다고요. 그럼 평균이 얼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돼요. 2.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루트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3분의 2, 3분의 4네요. 이거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그럼 x가 어떨 때 확률을 표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1이면 성립하고 2면 성립하고 0이면 성립 안 하고 1 성립하고 2 성립하고 3 성립하죠. 제가 1점 얼마니까. 그래서 1, 2, 3일 때 확률을 더해달라는 문제예요. 1, 2, 3일 때의 확률을 표를 이용해서 더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이해돼요? 4번. 그런가 봐요. 답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요걸 세우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걸 세우는 게. x가 따르는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임을 이해하시고 세워주시는 게 포인트인 문제예요. 이렇게. 태린이 이거 채점해보고 좀 답이야. 태린아 시험 보면 채점해보고. 이거 50분 지났으니까 이제 채점 하고. 자, 그 다음에 정규 분포 얘기를 해볼까? 요거 책. 한번 정리 좀 해보세요. 이거 실수를 어떻게 뽑지?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먹은 건 틀린 거죠. 아니 근데 저는 30분밖에 시간이 없었잖아요. 아니 점수 제가 점수 얘기했어. 아니 파워. 어떻게 모두는 할 것이다. 너도 재능 있어. 너도 재능이다. 우리는 더 할. 우리는 건 너희는 건 인생을 있는데. 너무 오 하이.
거기다 뒤에 나와야지. 이글 풀어졌네. 자, 블루로 마저 할게요. 아, 자, 여기 정규분포 저기 블루 5번부터 갈게요. 블루 5번부터. 5번은 했구나. 야, 숙제가 183페이지까지였던 거 맞나요? 181페이지까지였나? 184까지였나? 무슨 말이야? 195? 어. 어드밴스 해야 되겠다, 여기. 200페이지까지. 맞아, 똑같아. 자, 이제 표준정규분포를 배울 거예요. 표준정규분포. 이것도 내용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정규분포는 표준점수라는 거 아나? 표준점수? 야, 너네가 너네는 그게 없지. 너네는 다 공통 거지. 왜? 와닿지가 않겠는데? 자, 원래는 수능에서 물리를 선택하는 애들이 있고 생명을 선택하는 애들이 있고 지구를 선택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바탐을 4과목 중에서 이과는 2과목을 골라서 봤었어요. 그다음에 문과는 사탐, 뭐 사회문화, 뭐 경제, 뭐 세계사, 뭐 윤리와 사상, 뭐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2과목만 딱 보는 수능이었었는데 너네는 사회과학을 그냥 다 보지. 너네는 사회과학을 그냥 다 보지. 그래서 원래는 내가 물리를 30점 맞고 생명을 35점 맞고 지구과학을 36점을 이렇게 맞았어. 그러면 지구과학본애가 제일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맞을까 틀릴까? 공평할까? 공평하지 않을까? 공평하지 않죠. 지구과학이 평균이 막 45가 나온 건데 그리고 물리는 평균이 20인데 물리는 평균이 20인데 30점을 맞은 거고 지구과학은 평균이 40인데 36점을 맞았대. 그러면 생각해보면 지구는 지금 36점을 맞았어도 평균 많지도 못한 거고 물리는 평균보다 훨씬 잘 본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점수를 계산하냐면 표준 점수를 계산합니다. 표준 점수를 계산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각각 시험을 보고 나면 그 집단을 정규분포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이 20이라고 하면 20, 표준 편차 2라고 잡아볼게요. 요 새끼는 평균을 3이라고 하고 표준 편차를 평균을 30이라고 하고 표준 편차를 5로 잡고 그다음에 얘는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3이라고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을 이용해서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이렇게 있으면 자 n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넓이가 문제에서 0.3413이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사 시험을 봐요. 그래서 10,000명이 보는데 1587등까지 합격한대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으려면 점수가 얼마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정규분포 곡선이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7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몇 점부터 합격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몇 점부터 합격할까요?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러면 10,000명 중에서 1587명을 뽑는다고 얘기하면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상위 1.0.1587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100분의 1로 따지면 15.87% 안에 들어가야 뭐가 돼요? 합격이 돼요. 그럼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는 자 여기가 0.1587이죠. 요 안에 속하는 애들이 1587명이고 요쪽에 속하는 애들이 8413명이라는 소리죠. 이해돼요? 그래서 최저 점수는 이게 최저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57점. 57점 이상이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너네들이 그 평균이랑 표준 편차만 알려주면 너네 1등급 컷이 몇 점인지를 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1등급 컷이 몇 점인지를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자, 평균과 표준 편차로 예를 들어서 도성고등학교에 올라갔어. 그래서 1학년 평균이 한 40점 정도 되거든요. 40이고 표준 편차가 6이라고 이렇게 하면 표준 편차를 6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표준 편차가 개 커요. 10 13점이라고 해볼까? 표준 편차가 13점이고 평균이 40점이래. 그러면 정규 분포 곡선이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이렇게 얘가 40점. 몇 점을 넘어야 1등급일까요?를 물어보면 1등급은 몇 퍼센트까지 1등급입니까? 10%. 상위 10%까지 1등급이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애들만 1등급이 될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줄 거냐면 m부터 x가 m 플러스 2.5 이 시그마까지 이 넓이가 0.3입니다 라고 이렇게 줄 거예요. 표가 있거든요. 표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1등급 컷이 몇 점입니까? 보이십니까? 66점이 돼야 1등급 컷이 됩니다. 얘가 m 플러스 2 시그마여야 여기가 0.4고 여기가 0.1이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정규 분포 곡선을 이용해서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되는지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퍼센트 안에 들려면 점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찾을 수 있고 실생활에서 활용이 진짜 많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다를 때 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우리는 앞으로 정규 분포 수능에 나오는 건 무조건 정규 분포를 표준화 시킬 겁니다. 표준화 시킨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고 우진아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 바꾸겠다가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평균을 0으로 바꾸고 싶고 표준 편차를 1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자 원래 평균이 이거야. 자 그러면 어떤 애 새끼의 원래 평균이 이거예요. 이거 EX 그러면 AX 플러스 B의 평균이 0이 되려면 요 새끼는 무엇이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새끼는 무엇이어야 될지 생각해 봅시다. 자, AX 플러스 B의 평균은 요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러면 M은 이게 M이라면서 그럼 B는 뭐랑 똑같아야 됩니까? 마이너스 AM이랑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AM이 되면 항상 요 새끼의 평균은 0이 됩니다. 0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1로 만들고 싶어요. 자, 표준 편차를 1로 만들고 싶어요. 자, 요 새끼의 표준 편차가 이렇게 쓸게요. 그냥 표준 편차라고. 자, 얘가 1이 되려면 A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서는 AX 플러스 B의 표준 편차는 뭐랑 똑같습니까? A 표준 편차 A 양수라고 할게요.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새끼가 1이 되려면 A는 뭐가 돼야 돼요? 표준 편차분의
1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외워야 되는 식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A가 표준 편차분의 1이니까 A x 빼기 m은 표준 편차분의 x 빼기 m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정규 x,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정규 분포가 m, 표준 편차 제곱일 때 이 새끼의 평균을 0으로 만들어주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지금 요 놈이.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우리 뭐라고 쓸 거냐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변수를 z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z라고. 그래서 얘 0하고 1로 바꿔볼게요. 20을 빼주시고 2로 나눠주시면 얘는 x가 아니라 z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뀌고, 그때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뀌었을 때 따르는 확률 변수는 x가 아니라 z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z. 그래서 얘가 바로 표준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앞으로 수능에서는 뭐만 주냐면 정규 분포표는 주지 않고 표준 정규 분포표만 줄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가 주어졌을 때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8번 보세요. 원래 x가 따르는 정규 분포는 50,2제곱인데 문제에서 x가 어떻게 될 확률을 주지 않고 z가 어떻게 될 확률을 주었습니다. z가 0.541 확률, 그 다음에 141 확률, 1.541 확률, 이런 식으로 x가 아닌 z라는 새끼가 요럴 때 확률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x를 z로 바꿔야 됩니다. x를 z로 바꿔야 돼요. 그럼 x를 z로 바꿀 때 뭘 해준다? x에서 직거 평균을 빼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 이게 바로 z라는 변수가 됩니다. 요렇게. 소리나 졸리면 나가 써서 들어. 이렇게요. 자, 그래서 x가 5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했고 47하고 49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문제에서. 근데 문제에서 정우야 준 거는 x값의 범위에 따른 확률표를 주지 않고 z값의 범위에 따른 확률표로 줬으니까 요 새끼를 z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뭘 해주면 됩니까? 마이너스 50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주면 됩니까? 나누기 2를 해주시면 얘는 어떻게 바뀐다? z라는 변수로 바뀌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라고 바뀐다. 그러면 수영아 0하고 1 사이 확률이 0.3413이면 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은 평균이 0이기 때문에 y축 대칭의 함수입니다. 그러면 야 여기 수영아 여기가 지금 0.3413이래. 2분의 1까지 여기가 지금 0.1915래. 그러면 이 확률은 얼마입니까? 2분의 1보다 작으랍니다. 이 넓이 얼마냐고? 여기 이거 전체 넓이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여기 절반 넓이 얼마예요? 0.5죠. 2분의 1보다 작은 확률 얼마일까요? 0.69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x에 따라서 확률이 어떻게 됩니다 라고 수능에서는 아예 주지 않고 z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다 라고 줄 거예요. 그러면 너네들은 x를 z로 바꾸는 방법만 아시면 되는데 x에서 직거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 걔네들은 항상 표준화된 변수인 z로 바뀐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정규분포는 무조건 수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통계 전체에서 제일 실생활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정규분포라서 그래서 정규분포는 무조건 수능에 나옵니다. 통계에서. 자, 그래서 Z표 줬어. X가 이런 확률 구하래. 그럼 Z가 어떻게 될 확률인지로 바꿔주시고 얘도 지훈아 뭐 빼라고? 47에서 뭐 빼? Z로 바꾸고 싶어. 그 평균 평균이 얼마야? 50. 50을 빼. 얘도 50 빼고 얘도 50 빼. 그 다음에 뭘로 나눠? 2로 나눠줘. 그럼 가운데 변수가 이제 x가 아닌 뭘로 바뀌고? 가운데 변수가 z로 바뀌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평균이 0인 정규분포 곡선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대칭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마이너스 1.5부터 마이너스 0.5까지의 확률을 구해달래요. 이렇게. 그럼 준성아 얼마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대칭이라서 오른쪽밖에 안 주거든? 그럼 어디랑 똑같겠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이랑 똑같겠어? 마이너스 1.5부터 0.5까지는 오른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이랑 똑같아? 0.5부터 1.5까지의 확률과 똑같고 0부터 1.5까지가 이 새끼라고 했고 0부터 0.5까지가 이 새끼라고 했으니 따라서 요 사이의 넓이는 이거에서 이걸 빼주시면 2, 4, 1, 7 이렇게 되겠다. 맞아요. 2, 5, 1, 7인가? 2, 6, 1, 7인가? 2, 4, 1, 7 맞나?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얘 되는 거 같죠? 2, 4, 1, 7 요렇게. 그래서 여기의 넓이가 2, 4, 1, 7이니까 여기의 넓이가 0.2417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게 표준정규분포. 오늘 표준정규분포로 바꾸는 법이랑 이항분포, 정규분포로 푸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이거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18번 유형까지만 할 겁니다. 18번 유형까지. 그리고 블루가 알고전보다 유형이 좀 많아가지고 알고전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블루로 수업할게요. 우와, 야, 우리 학원에서 자사고 면접 대비 프로그램 해준대. 연기하고. 우리 학원에서 자사고 면접 대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연기하고 이런. 착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는 사람 면접 해줘요. 실전 면접 자사고는 해준다는데? 와, 면접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학원 좋아졌네. 원래 중등은 이런 거 없었었는데. 원래 야 우리 근데 저거 되게 좋다. 뭐야? 그 선생님 제자 중에 가락고 애 중에 그 대치동에서 컨설팅 받고 고3 때 학종 컨설팅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요게 대치동 애들은 되게 잘 맞추는데 송파 쪽으로 넘어오면 이게 표본이 많지 않아가지고 잘 못 맞춰. 그래서 걔가 학교에서 컨설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치동 가서 컨설팅을 받고 그 다음에 구주입에서 컨설팅 받고 그렇게 3개 받았었는데 둘 다 서울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쓰지 말라 그랬었는데 우리 학원에서 그 뭐야 서울대 써도 1차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썼거든? 근데 됐었어. 표본이 그러니까 송파에서 스카이 정도 가는 애들 표본이 우리 학원이 제일 많거든요. 고등부가. 그래서 그거 고등학교 때 컨설팅 받는 거는 꼭 해. 되게 좋아. 대치동보다 훨씬 더 정확한 거 같아. 내가 그 애들 대학을 계속 보내봤잖아. 계속 대학 보내봤을 때 이제 학교에서 하는 컨설팅이 보통 제일 쓰레기고 근데 잘하는 데도 있어. 그건 학교마다 편차가 좀 심해. 정신력은 좀 괜찮아. 근데 잠실력은 완전 부대기야. 그리고 보잉고도 그리고 선생님마다 담임마다 또 달라. 이게 다 복이야. 다 운이고 어떤 담임 만나는지에 따라 또 달라. 그래서 야 그리고 고등학교 때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학점으로 대학 잘 갈 수 있으니까 잡일을 좀 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동아리 네가 맡아서 좀 해라. 뭐 반에 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시키는 쌤들이 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학생회도. 근데 이제 그걸 하느라고 성적이 안 나오면 그 선생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 나중에 이제 고3 올라가가지고 선생님이 봤던 애들 중에 제일 거지 같았던 게 한영고도 학교생활 진짜 많이 시키거든 이것저것. 그래서 되게 인싸인 여자애였어서 그래서 정시로 숙명여대 법대에 갔는데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 계속 담임 선생님들이 너 정도면 중경외시까지 그냥 학종 쓸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그냥 똑같은 생김으로 고3 담임한테 갔더니 고3 담임이 요 정도면 저기 가천대나 동덕여대나 뭐 요런 데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게 선생님들마다 달라. 그래서 1, 2학년 때 걔가 학교생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막 압도적으로 잘 나오지 않았었는데 학교생활을 많이 하면 공부할 시간이 적잖아. 그래서 내신이 그렇게 막 썩 뛰어난 편이 아니었는데 자꾸 2학년 때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학교 선생님이 된다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고3 딱 담임 맡고 나서 담임이랑 상담하고 나서 시발시발 거리면서 학원에 왔거든. 여자애였는데 진짜 걔 같은 경우 이게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나한테 막 이때까지 이렇게 얘기해놓고서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냐고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억울해했었거든. 그러고는 그런 데 쓸 바에 안 간다고 하면서 논술이랑 정시해가지고 정시로 숙명여대 법대 갔는데 그런 경우 되게 많아 고등학교 가면.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되는 게 일단 성적이 나와야 돼. 딴 거 다 필요 없고 야 뭐 세특이고 뭐시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일단 성적이 좋아야 뭐든지 써먹을 수 있어. 선생님이 잡녀 학생회장인 애들 2명 가르쳤었거든. 3년 전 학생회장이랑 4년 전 학생회장이랑 연달아서 쌤한테 배웠었는데 그 4년 전 학생회장은 학생회 활동한다고 성적 관리 못해가지고 학생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다 못 가고 재수했거든. 재수해 정시로 갔거든. 그 다음에 3년 전 학생회장은 학생회장 하면서도 공부 되게 내신 관리 잘해가지고 수시로 고대 철학가고. 그래서 이게 그런 류의 감투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일단 성적이 나와야 돼. 무조건 너네 정도면 1.0이 나와야 돼 고등학교 때. 배제 보인 빼고. 배제 보이는 1점대만 해도 괜찮아. 배제 보이는 1점대만 해도 괜찮아. 원래 9등급제에서 배제 3점대도 고대 연고대 붙었어. 고대가 배제 좋아하거든. 보인고도 고대 잘 보내는데 학점으로 3등급이면 몇 퍼센트야? 4, 7, 11이니까 22%? 그러니까 지금으로 5등급제로 치면 2등급 초반까지도 그냥 고대 갔었어. 편하게 학점으로. 보인고도 그렇고. 근데 보인고는 이제 정시 성적이 잘 나오니까 보통 잘 안 가고 배제는 보인보다는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학종으로 더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무조건 1.0 맞으셔야 돼요. 일반계 고등학교 가시면 무조건 1.0 맞아야 그래야 대학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어. 그리고 이번에 고3 애들 수능 보고 나서 놀러와서 밥 사줬는데 진짜 수능은 진짜 변수가 많아. 잠실여고랑 보인고가 거의 대부분 정시거든. 근데 이번에 잠실여고 애들이랑 보인고 애들이랑 거의 대부분 시험 못 봐서 거의 3분의 2가 재수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별 희한한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보인고 남자애 중에 하나는 바로 옆에 앉은 이렇게 앉은 옆에 앉은 모르는 사람이 틱장애가 있어가지고 저기 시험 보는데 계속 옆에서 계속 이래가지고 그래서 완전 망해가지고 바로 재수하고 근데 진짜 그게 다 운이잖아. 그리고 저기 방상고 가중인 애는 선생님 죄송해요. 방상고 가중인 애는 걔는 사탐 시간에 감독관 선생님이 엄청 떠들어가지고 자꾸 선생님이 떠드니까 참고 그냥 계속 이렇게 했는데 계속 선생님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애들이랑 막 얘기하고 막 이랬대. 그래서 하다가 너무 심해서 선생님 좀
자제해 주시면 안 되냐고 얘기를 했대.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자제를 해주셨는데 이제 눈치가 보여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 눈치가 보여가지고 사회 문화를 망쳤다고 하더라고. 사회 문화 이때까지 제일 많이 틀렸을 때 하나 틀렸는데 4개인가 5개인가 틀렸다고 하더라고. 신경 쓰여가지고 그런 게 엄청 심해.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어. 그래서 정시가 진짜 힘들어. 그래서 매년 느끼는 건데 정시 잘 보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정시 잘 보는 애들은 수시로 이미 대학을 어느 정도 깔아놓은 애들은 좀 마음 편히 들어가서 좀 잘 봐. 국어가 멘탈 싸움이거든. 수학은 어차피 잘 봐. 수학은 30문제에 100분에 30문제 보잖아. 그래서 뭐 긴장하거나 시간 부족하거나 이런 거 없어. 그냥 실력대로 딱 보고 나와. 그냥 잘하면 잘 보고 못하면 못 보고 한 만큼 그냥 딱 하고 나오는데 국어 같은 경우가 진짜 심해. 그래서 계속 1등급 맞다가 수능 때 3, 4 뜨는 애들이 특히 여자애들 되게 많아. 정시하는 애들이 많아. 근데 그래서 이번에 그 5명 그 같이 밥 먹는데 셋은 고대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둘은 재수할 것 같거든. 근데 그 중에 제일 수능 잘 본 애가 그 이미 동국대 공대까지 완전 극안정으로 교과를 넣어놓은 애야. 그러니까 이미 납치가 되는 상황인 애야.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크게 그냥 최저만 맞추면 되는 느낌이라서. 근데 최저가 또 쉬우니까 걔 입장에서 좀 쉬우니까 가서 되게 편하게 봤는데 수능 성적이 지금 아깝게 너무 많이 나와서 고대가 떨어지면 아마 반수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2학년 2학기 성적이 원래 안 들어가거든, 현역은. 근데 챙겨놨다고, 1.0 만들어놨다고. 2학년 2학기에 수능 끝나고 나서 수능 성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 내가 너무 낮게 써가지고 납치될 것 같아서. 그래서 수능 끝나고 기말고사 보거든, 너네. 고3 수능 끝나면 기말고사를 봐. 그럼 그 시험을 이제 그 시험은 현역 때는 내신에 안 들어가고 재수생 때는 들어가. 그래서 현역 때는 5학기 성적으로 가는 거고 재수생 때는 6학기 성적으로 가는 거고. 근데 대신 6번째는 공부 잘하는 현역들 중에서 그리고 대부분 이걸 안 챙기기가 되게 쉬워. 1.0 맞기가 진짜 쉬워.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오는 내신은 아무도 공부를 안 할 거 아니야. 대학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좀 똘똘한 애들은 챙기거든. 그때 1.0 만들어서 재수할 때 재수 말고 학교 다니면서 반수하려고 그 성적표로 이게 성적 좀 더 올려가지고 좀 더 좋은 대학 넣으려고. 그리고 최저만 맞추면 되니까. 약간 이렇게 되게 전략적인 방법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로지 하나의 진리는 5등급제면 무조건 1.0을 만드셔야 돼. 물론 뭐 까딱 잘못해서 뭐 하나 이뜨고 뭐 그럴 수도 물론 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1.0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 9등급제에서도 1.0이 있었는데 5등급제에서 1.0은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학교마다 그래도 한 4, 5명 정도는 될 테니까 꼭 그 4, 5명 안에 들어가게끔 공부를 좀 미리 많이 좀 해놓으셔야 돼. 특히 이제 시간 제일 많이 잡아먹는 건 어찌됐건 수학이니까. 그리고 국어나 영어는 학교마다 한 달 전부터 그냥 열심히 외우면 되는 거잖아. 사탐도 그렇고.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많이 땡겨서 해놔야 내신 기간 때 수학한다고 과학한다고 막 이렇게 막 너무 고생 안 해도 돼서. 그래서 확실히 방학 때는 수학을 좀 많이 해서. 수학은 어느 학교 시험지나 다 비슷한 느낌으로 나와. 근데 이제 국어, 영어, 사회는 그치, 사회도 학원 다니나? 사회 학원 다니는 사람? 근데 학원에 가본 있더라. 그러게. 사회 학원 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 공부 못하는 애들 중에 사회 학원 다니는 애들이 있더라. 공부하는 그러니까. 근데 내신 사회가 할 게 뭐가 있냐고. 사회 사탐 아니고. 미래탐구 사회 통합사회 공부가 있어. 통합사회 내신? 단과. 내신 단과? 아니요 그냥. 그러니까 통합사회 수능 아니야? 수능일 거야. 내신을 학원에서.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수업 제일 잘 듣는 게 제일 좋아. 뭘 낼지 다 그 선생님 마음인데. 그 암기 과목은 무조건 수업 잘 들으셔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 영어, 사회는 수업 잘 들으셔야 돼요. 수학 같은 건 찍어주는 거 없어도 국어나 영어나 사회는 중요하다고 하는 거 나와, 학교생들이. 그래서 선배들이랑 뭐 동아리 가서 좀 친해지든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필요하면 그게 이게 잘하는 애들이 없네. 고3 애들한테 물어봐 줄 테니까 학교 정해지고 필요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근데 일단 한번 봐보면 알긴 아는데 한번 보기 전에 첫 번째 시험에서는 그게 조금 잘 안 될 거라서 그래서 일단 정규분포 유형 문제들 더 풀면서 그거 먼저 마무리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거 혹시 저거 면접 대비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하래요. 돈 무료예요. 받나? 돈 안 받는 거 같은데 지금. 선착순이래. 몇 시요? 선착순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돈을 안 받잖아. 돈을 바꿔야 될까? 컨설팅 공짜로 해줬던 거 같은데 고3에서도. 시간이 어떻게 돼요? 잠깐만.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랑) (15일부터) (19일까지) 근데 다 신청 많이 하면 다는 못 해주겠죠 아마? 시간을 이제 각자 정해주겠죠? 1대1로 면접 보는 거라. 자, 그다음에 일단 이거 문제들 표준연구부터 문제들 좀 더 봐볼게요. 14번까지. 자, 10번. 자, 정규분포가 두 개가 있어. X 거 정규분포가 있고 Y 거 정규분포가 있어. 이렇게 두 개가. 근데 그들이 달라. 그들이 달라서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아. 12에서부터 24까지 확률과 9부터 Y가 K까지의 확률이 똑같대. 그러면 당연히 표준 편차와 평균이 똑같으면 평균 기준으로 간격이 똑같으면 될 텐데 얘 정규분포 곡선이랑 얘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얘 정규분포 곡선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한눈에 안 보인다고. 12부터 24까지랑 9부터 어디까지가 똑같은지가 한눈에 잘 안 보이니까 같은 변수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정규분포는 무조건 표준화시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다 표준화시켜서 푸셔도 돼요. 그래서 표준화를 시킬 건데 하진아, x한테는 무엇을 빼고 무엇을 나눠주셔야 됩니까? 20을 빼고 4로 나눠주셔야 정규분포로 바뀌는 거고, 윤지야, y한테는 무엇을 빼고 무엇을 나눠주셔야 됩니까? 11을 빼고 3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Z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기 때문에 y축 대칭인 요걸 처음에는 좀 그려놓고서 추론하시는 게 좋아. 그럼 민준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확률과 마일부터 3분의 k-12까지의 확률이 서로 똑같대. 그럼 3분의 k-12가 얼마라는 뜻일까? 2라는 뜻이겠다. 대칭이니까. 따라서 k는 얼마? 18이 되겠다. 그럼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결국엔? 서로 다른 변수의 정규분포가 나왔을 때 그 둘을 비교하려면 같은 변수인 무엇으로 바꿔주자? Z로 바꿔주자. 그럼 Z로 바꾸는 짓은 어떻게 하면 바뀐다? 지거 평균을 빼고 지거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면서 둘 다 Z가 된다.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 되고, 그렇게 안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아, 비용이 있네요. 있네요. 별로다. 고3애들은 컨설팅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애들한테 안 물어봐서 그렇지. 자, 보시면 11번.
자, 표 먼저 쓸게요. 0부터 1.0까지 확률이 0.3413이고 그래서 이거 문제 많이 풀면 이 숫자도 외워진다. 1.5까지가 0.433이고 2.0까지가 0.477이에요. 로그 2 기억나는 사람? 로그 2. 로그 2 얼마 됐죠? 3010 0.301년 472 477이 나올까? 472라고 쓰죠. 그래? 시키는 대로 해요. 자, 요렇게. 자, 그럼 이제 말을 읽어볼게요. 음료수의 용량을 변수라고 잡을게요. 음료수의 용량은 정규 분포 250,8제곱을 따른다고 했어요. 야, 그래서 얘 분산으로 안 쓰고 표준 편차로 쓰는 이유 알겠니? 정규 분포에서는 분산을 아예 안 물어봅니다. 다 표준 편차에 의해서 표준화시키고 표준 편차 간 만큼 넓이가 나오기 때문에 기준이 표준 편차라서 이걸 250,64라고 쓰는 게 아니라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써줘요. 표준 편차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8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이 회사에서 생산된 음료수 중에서 용량이 242 이상 262 이하인 음료수만을 적합품으로 판정해서 판매한대요. 용량이 이래야 판매할 수 있대요. 자, 그랬을 때 적합품으로 판정받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요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하면 개 쉽지. 뭐 빼고? 250 빼고. 뭐 나누고? 8 나누면 셋 다. 그러면 Z가 마일부터 1.5일 때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고 머릿속에서 바로 되면 답을 불러주셔도 되고 안 되면 그래프를 그려주셔도 되고 답은 뭐예요? 마일부터 1.5까지의 확률 0.7745 요 정도는 그냥 보이나? 근데 처음에 헷갈리시면 그래프 그려서 마일부터 1.5까지의 확률은 0부터 1.5까지가 0.433이고 0부터 1까지가 0.3413이니까 이렇게 둘이 더하면 확률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려서 풀어주셔도 되고. 세린아 이거 이해돼? 정규분포? 뭐 별거 없죠? 통계가 쉽다라고 얘기한 게 경우의 수보다 진짜 쉽습니다. 확률이나 경우의 수에 비하면 통계는 이항분포 쪽이 조금 애들이 어려워하고 정규분포나 뒤에 통계적 추정 넘어가도 되게 쉬워요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말로 된 거를 기호로만 좀 잘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특산품 과일을 재배하는 가수원에서는 해마다 수확량의 일부를 해외로 수출한다. 가수원에서 올해 수확한 과일의 무게를 변수라고 잡을게요. 과일의 무게가 정규분포 400,20제곱을 따른다고 한다. 무게가. 자, 그랬을 때 400g 이상 440g 이하 인 새끼만 수출하기로 했어요. 수출한 과일의 개수를 찾으래요. 수출한 과일의 개수를 찾으래요. 수출한 과일의 개수. 그러면 무게가 예서야 무게가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예를 들어서 0.5면 3만 개 중에서 몇 개가 이 사이에 들어갈까? 그래서 확률이 예를 들어서 0.5라고 하면 그러면 3만 개 중에서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0.5면 여기에 해당하는 개수는 몇 개가 될까?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 0.5라 그러면 15,000개. 개수 찾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 예를 들어서 야, 이 확률이 3분의 1이래. 그럼 3만 개 중에 3분의 1만 얘한테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그럼 만 개가 여기에 해당하겠네. 즉 확률만 구해서 3만을 곱해주시면 문제가 끝난다는 생각할 수 있겠어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3만 A입니다. 3만 A. 그래서 A는 뭘로 구한다? 표를 이용해서 Z로 바꿔서 구합시다. 400 빼고 20 나누면 가운데는 Z로 바뀌고 왼쪽은 0, 오른쪽은 2가 되겠습니다. 예서가 표 봐봐. 0부터 2까지 얼마라고 계산하래 문제에서? Z가 0하고 2 사이의 확률 12번. 0.48로 계산하래.
그럼 여기에 0.48만 곱해주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개수가 몇 개인지 찾아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하고 쉬었다가 이 부분 마무리해드릴게요. 자, 13번 신입사원 300명 중에서 상위 36명에게만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야, 300명 중에 36명이면 상위 몇 %예요? 12%. 오케이. 0.12 안에 들어가야 연수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연수 점수의 평균이 83, 표준 편차가 5래요. 요렇게. 그러면 상위 12% 안에 들어가려면 최저 점수가 몇 점이어야 되는지를 표준정규분포 확률을 이용해서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상위 12% 안에 들어가려면 준성아 Z로 몇 점이어야 돼요? Z 점수로 몇 점이어야 돼요? 13번이야. Z 점수로 몇 점이어야 상위 0.12 안에 들어갑니까? 0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이 0.38이에요, 이 새끼야? 1.2까지의 확률이 0.38이지? 그럼 여기가 0.12겠지? 여기에 12% 들어가는 거라고. 여기 끄트머리에 걸려야 연수를 갈 수 있다고. 최소 점수라고, 저기가. 근데 저게 무슨 점수야? X 점수가 아니라 Z 점수인 거잖아, 요렇게. 그러면 X 점수를 Z 점수로 바꾸려면 무슨 짓을 하면 되는데, X에서 83을 빼고 5로 나눠주시면 그게 Z 점수가 되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럼 원점수로는 몇 점을 맞아야? 89점을 맞아야. 그래야 연수에 갈 수 있다. 준성 정리돼? 이해돼? 야, 건이야, 이거 이해되니? 네. 이거 안 되는 표정인데? 자, 이번에는 변수 3개 줄 테니까 확률 누가 큰지 확인해 보래요. 자, x 거 정규분포는 1,2제곱이고 y 거 정규분포는 2,1제곱이래요. 그때 1하고 5 사이일 확률과 x가 1하고 5 사이일 확률과 y가 마일부터 1 사이일 확률과 그 다음에 y가 1부터 3 사이일 확률을 구하래요. 요렇게. 그럼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친구들 보세요. 이렇게 둘은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2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야, 마일부터 1까지의 확률과 1부터 3까지의 확률은 누가 큽니까? 누가 높이가 높아요? 일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1부터 3까지가 더 크죠? 평균에 가까운 쪽이 더 큽니다.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커요. C가 B보다 큽니다. 그런데 다른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면 하나의 정규분포 안에서 간격이 일정하면 누가 큰지 당연히 센터에 더 가까운 쪽이 클 텐데 요 새끼는 X라서 그럼 얘는 1,2라고 하면 대충 그려보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야 되겠죠. 요렇게 그렸을 때 대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그릴 수는 있지만 1부터 5까지가 정확하게 마일부터 1까지보다 큰지 작은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 둘이 비교하기 쉬우려면 다 Z로 바꿔버리면 된다. 그럼 Z로 바꿔버리면 X는 1 빼고 2로 나눌 거기 때문에 0부터 2까지가 되고요. Z로 바꿔버리면 얘는 2 빼고 1로 나눌 거니까 마산부터 마일까지가 되고요. 얘는 2 빼고 1 나눌 거니까 마일부터 1까지가 될 겁니다. 셋 다 간격이 2예요. 셋 다 간격이 2예요. 그럼 표준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놓고서 표준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려놓고서 0부터 2까지랑 그 다음에 마일부터 1까지를 비교하시면 누가 더 큽니까? 마일부터 1까지가 더 크다. 오케이? 그래서 이 새끼가 더 크다. C가 더 크네? 그러면 마산부터 마일까지랑 0부터 2까지는요? 마산부터 마일까지랑 0부터 2까지는요? 누가 더 큽니까? 0부터 2가 더 크다. 평균에 더 가까운 쪽이 크다. 그래서 C가 A보다 크고 B보다 B가 제일 작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는
편해요. 이항분포를 정분포로 바꾸는 게 조금 또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4개만 더 하고 시너지 풀이하고 숙제 적게 내줄 테니까 최대한 정리를 좀 월요일까지 정리를 좀 잘 해오세요.